서울의 재개발이 향후 400개에서 500개가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이 많이, 특히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곳은 절대 재개발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6월 30일 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의 역세권 시프트 주택을 공급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서울 전체의 지하철인 307개 지하철을 전체적으로 총 최상순위와 하순위로 순서를 매기고 중심지 역세권과 비중심지 역세권, 그리고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거점중심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이렇게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을 이렇게 꼽아놨고요. 두 번째로 8월 29일 날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2차 공모를 시작한다. 그래서 연내 25,000 가구 내에 구역을 선정을 해서 재개발 구역을 더욱더 확대해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여러가지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건축 규제 그리고 높이 제한도 풀겠다라는 계획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많은 재개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역세권이나 재개발 지역을 확대해서 구역을 많이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아예 경고 메시지까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자, 도시재생지역 등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등은 사전협의 대상이어서 해당 지역들을 사전협의 절차가 따르는 만큼의 주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아예 경고까지 해놨어요. 자, 이런 지역들은 아예 재개발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걸 참조하셔서 그런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역이 어딘지를 지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서울에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 중에서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대부분 다 자연경관 지역은 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이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뒤편에 있는 안산이라든지,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악산이라든지, 성신여대와 고려대 뒤편에 있는 개운산, 그 다음에 경희대 뒤편에 있는 천장산,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뒤편에 있는 배봉산, 그 다음에 한양대 주변 지역들이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자연경관지구이고요. 그리고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는 대표적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강력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 옆에 바로 지역이 이제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산인데, 남산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지구와 더불어서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가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한 보존 규제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재개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보존의 목적 때문에 개발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산 주변을 좀 더 특화해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자, 서울의 도심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업무타운과 접해 있는 주거지역을 개발해야 되고, 특히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 개발이 이루어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 도심의 역세권, 도심의 업무타운과 이 남산이라는 곳이 사이에 이 주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산의 규제를 이 주거지역이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고도 제한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서울시가 이 고도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작년에 해놨고요.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정도에 나와서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남산 주변에 고도 지구를 해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해제될 수 있는 곳과 해제되기 어려운 곳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키포인트는 이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 경관지구가 있는 지역은 이 고도지구가 해제되기 어렵다.
고도지구가 해제되기 어렵다면은 개발도, 고밀 개발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자연경관지구를 좀 더 뚜렷하게 보게 되면은 이 명동역과 충무역 인근에 이제 이 자연경관지구, 녹색을 진하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인데, 여기도 명동역, 충무로역, 그 다음에 역사문화공원역 아래쪽 남산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면서 고도제한지역은 풀리기 어렵고, 반대로 이런 제한상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 보존의 가치가 높지 않은 곳은 이런 고도지구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아래쪽에 해당이 되고, 신당역 아래쪽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신당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과 모아타운이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옆쪽에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앞쪽 같은 경우도 향후에 개발 가능성, 도심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이런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고밀 개발이 할 수 있는 지역의 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왼쪽 편에 서울역이 있고, 서울역 인근 지역에 도심에 해당되는 회원동 일대 같은 경우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심에 접해 있는 5개의 지하철역, 회원역, 명동역, 충무로역, 역사문화공원역, 그 다음에 신당역 중에서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신당역을 빼고 나면은 투자 가치가 높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회원역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다라고 압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그러면은 여기 명동역과 충무로역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광범위하게 역세권 개발이 되기 어렵다. 자, 이런 지역만 피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역세권 개발을 투자를 할 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고 재개발이 되기 어려운 지역만 피한다 하면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옥석을 가려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위험은 피하고 가능성은 높이고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